안녕하세요, 파이TV입니다. 오늘도 파이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계적으로 여러가지 파이코인 소식이라든지 기타 암호화폐, 특히 가상화폐, NFT, 기타 등등 세계적으로도 뉴스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좀 변한다고 해야 되죠. 좀 변하는 이야기가 많고, 그다음 국내에도 좀 많이 암호화폐나 가상화폐 이야기들 좀 변하는 이야기들이 많고, 그 다음에 유럽이나 그 다음 러시아 쪽도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국내외 암호화폐와 가상화폐, 이 파이코인하고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뉴스 위주로 말씀드리고요. 팩트 뉴스를 전달해 드리고, 파이TV가 좀 개인적인 사견도 좀 넣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좋은 소식이 뭐가 있냐면 4월 23일 날짜, 어제 날짜로 한국경제신문이라는 데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신문에서 4월 23일 날 발표한 거고요. 실제로는 이제 미국에 있었던 이야기를 어제 이제 발표한 거죠. 뭐냐면 트위터 있죠. 트위터가 보통 트위터 보면 트위터 내 창작자들이라고 있잖아. 트위터 창작자들. 몇만 팔로우 갖고 있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트위터에 몇만 팔로우 갖고 있는 애들. 얘네들은 파워가 대단해요. 그러면 우리 유튜브처럼 마찬가지. 유튜브에 한 100만 유튜버로 보면 돼. 그런 사람들 돈 많이 벌지 않습니까? 저같이 이렇게 몇천 달이는 돈이, 아니, 그냥, 수입 없다 보면 돼요. 몇천 달이는. 근데 어쨌든, 이 유튜브란다. 또 트위터 창작자들 있잖아. 이 사람들이 몇만 팔로우 갖고 있으면 이 사람들한테 돈을 지불해야 된대요. 아니, 그게 그것도 슈퍼챗 있고 다 있다네요. 슈퍼 팔로우도 있고. 그런데 제가 트위터를 아주 신랄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수입이 많이 생긴대요. 그러면 트위터에서 그 사람들한테 이때까지 달러로 다 지급했대요. 그런데 이게 바뀌었답니다. 완전히 바뀐 게 아니고 하나의 옵션이 더 생겼답니다. 가상화폐로 받으려면 가상화폐를 받을 수 있게 길을 텄다는 거죠. 그래서 트위터 내에 이제 올렸다는 겁니다. 그게 트위터가 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4월 23일이고 미국 시간은 하루 더 빠르거든요. 자꾸 미국 시간이 뒤로 있다는 사람이 있는데 하루도 빠릅니다. 하고 어떤 사람은 미국 우리보다 뒤더라 그러는 분도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빠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좀 더 빠른 시간에 4월 20일 날짜가 되겠죠. 그 날짜로 트위터에 하는 사람이 어쨌든 가상화폐로 돈 받게 됐다. 이거 트위터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월급 같은 거를 가상화폐로 받는 겁니다. 가상화폐로. 야, 이게 이때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에요. 그러고 거기에다 트위터 관계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게 언제 한번 시도됐냐고 하니까 2014년도에 한번 시도를 해봤대요. 왜 그러냐면 2014년도가 무슨 연도냐면요. 비트코인이 있잖아요. 갑자기 푹 뜰 때요. 비트코인은 2008년도에 나왔지만 2008년도 10월 31일 나왔거든요. 그래서 10월 31일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뻥 뜬 거는 2014년도에 뻥 떴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는 엄청나게 힘든 가속기가 있었다. 이래 보면 돼요.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탈중화 코인들이, 우리도 탈중화 코인이지 않습니까? 파이코인도. 이 제도권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2014년도에 뻥 떴는데 그때 트위터 말고도 금융권에서도 이렇게 가상화폐를 한번 받아보려고 처음으로 시도한 연도가 2014년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도입되자마자 전부 다 이거 안 된다고 다 짓밟아가지고 없어졌대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이런 금융권에서 가상화폐로 지급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럽니다. 오픈 트위터가 최초로 이거 가상화폐 지급을 받게 되는 거죠. 월급을. 아시겠죠? 팔로워들, 창작자들, 몇만 팔로워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가상화폐로 받게 됐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나름 이슈고 사건인가 봅니다. 그래서, 특히 금융사들은 어떻게 보냐면 이제 디지털 자산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다. 이런 현상이 갈수록 추가되는 사항이다. 이거 내가 적은 게 아니고 그쪽 뉴스에 적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적은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이 발표를 우리나라는 한국경제신문에 4월 23일 날짜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전 이거 보면서, 야, 트위터가 가상화폐로, 이제 수입을 받는다. 이렇게, 뉴스 이래 떠 있어요. 트위터가 가상화폐로 수입을 받게 됐다. 이래 된 거고. 어쨌든, 이건 느낌이 뭐냐면, 이제는 이렇게 가상화폐로 이렇게 돈 주는 문제를 트위터가 좀 앞장서지 않느냐. 이런 문화가, 쉽게 말해서 우리도 파이코인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외 소식을 자꾸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있잖아요. 이게 스며들고 있다는 걸 자꾸 전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화폐, 특히 비트코인하고 파이코인은 같이 가기 때문에 특히 비트코인 소식은 잘 전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가상화폐가 나중에 이게 파이코인으로 지급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파이코인이 잘 되면. 지금은 뭘로 지원했냐면 스테이블 코인 해갖고 테더나 그렇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가상화폐는 그건 뭘로 할지 리플로 할지 뭘로 할지 모르죠. 리플로 다 할 수 있겠죠. 그거 명칭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또 뭐 있냐면 미국 재무부 같은 경우는 이거 무슨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무슨 재무부는 무슨 뭐 보도자료 같은 걸 발표를 해요. 예를 들어 가상화폐 정책이라든지 무슨 특히 앨런 가시나 맨날 발표 잘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그 앨런 가시나 발표할 때 물론 보도자료로 해가지고 그 미국 백악관 앞에서 뭐 노하고 강당 같은 데서 뭐 있잖아요. 얘네들 야외에서 많이 하잖아요. 보면 이상한 데서 뒤에 강이 있고 이런 데서 뭐 사람도 한 10명 모여놓고 막 발표 잘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얘네들은 있잖아요. 트위터로 발표를 한다 그럽니다. 항상 미국 재무부나 뭐 그쪽에서는 그 항상 발표 플러스가 트위터 발표를 해요. 그래서 미국 이런 쪽에는 트위터 역할이 엄청나게 세나 봅니다. 파워 자체가.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뭐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뭐 어쨌든 트위터 파워 그리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트럼프도 트위터 말로고 뭐 하여튼 트위터 말이 말 많이 논다. 어쨌든 미국에서 무슨 공식적인 발표를 트위터에다 간다고 보면 돼요. 그 정도로 트위터 파워가 좋다는 거. 우리랑 좀 관점을 다르게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 팔로우 갖고 있는 그 수많은 팔로우 갖고 있는 거. 예를 들어 트럼프도 팔로우 많이 갖고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엄청난 파워라는 그런 거랍니다. 그 수입도 생기고 그 수입을 가상화폐로 준다는 거랑 그 다음에 미국은 이런 발표를 트위터로 한다는 거.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랑 좀 관점을 다르게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트위터가 가상화폐로 수입을 받게 됐다는 이야기. 아시겠죠? 그 다음에도 소식이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소식 하나 이야기하고 우리나라 소식. 우리나라가 오나마켓이라고 그러죠. 오나마켓. 업비트 있고 비스미 있고 코인원 있고 코빌이 있고 이 4개입니다. 이 4개만 우리나라 오나마켓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자금 세탁법 통과해야 되고요. KYC 의무화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구독자님도 다 알겠지만 그놈의 KYC가 있잖아요. 이제는 의무화가 되는 겁니다. 가상화폐를 하려고 그러면 KYC는 의문구죠. 우리나라만 아닙니다. 전 세계가 그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가상화폐나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아닌데 우리 가상화폐니까 KYC 같은 그런 게 없었다가 이제 KYC가 제도권이 나타나서 무조건 KYC랑 자금 세탁법이라는 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파이코인하면서 KYC가 그러니까 무료 채굴 가상화폐가 KYC는 먼저 하게 됐는데 이거를 또 반대로 스캠이라 우기는 놈들은 KYC가 스캠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역사를 그 새 시대 흐름을 앞서가는 원리로 놓은 건데 그거를 또 이상하니까 그걸로 스캠으로 잡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면서 또 뭐합니까? 스캠이라는 아는 친구들은 파이코인이 스캠이니까 투자에 조심해라 이럽니다. 아니 근데 그 해외 사이트 보고 우리 사이트 보면서 파이코인 스캐밍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보면 한 몇 장 내내 영어 내내 하면서 있잖아요. 대부분 개인정보입니다. 거의 다 개인정보 요구하는 거 뭐 거의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해서. 근데 마지막에는 그동안 투자에 조심해야 된다. 무슨 투자입니까? 파이코인에 도대체 무슨 투자를 했습니까? 우리가 손가락 투자했잖아요. 손가락. 우리 손가락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은가? 우리 손가락이 그렇게 걱정되나 봐요. 우리 손가락이 그렇게 걱정되나 봐. 우리 투자에 파이코인 하는 이 스캠, 파이코인 같은 스캠을 하려면 그 투자금을 조심해라. 투자금을
투자를 조심해야 되는데, 나는 그 투자자의 글자가, 우리 손가락을 그렇게 걱정스럽나. 지 손가락이나 걱정하지.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다단계를 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말하면 또 말 길어지니까, 오늘, 스캠이라고 하는 사이트들을 보고, 해외에서도 아직 스캠을 하는 분들도 있고, 국내도 많은데, 대부분 결론은, 가상화폐, 특히 무료 채굴 가상화폐 투자하지 마라고 하는데, 이놈의 투자가 손가락이라는 거.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업비트, 비슨, 코비를 오나마켓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어제 발표입니다. 4월 23일 발표입니다. 4월 23일 발표에, 코박스라는, 우리 가상화폐 있었습니다. 코박스라고 좀 있었습니다. 코박스가 넣어준 거죠. 원래 4개만 인정하기로 했는데, 5개까지. 우리나라 오나마켓에서 5개까지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코박스는 28일부터 인정이 들어가고요. 무슨 은행하고 연계해준다, 지정은행을 해준다고 그럽니다. 다 자기 은행이 있습니다. 업비트나 비썸이나 코비드나 코빗이나 코박스나 은행 하나 다 정해줍니다. 거기서 이제 실명 계좌 터야 되니까 자금 세탁법 통과해야 되고 KYC 의무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KYC 의무. 이제는 KYC 시대예요. KYC 시대. 그동안 KYC 한다고 자꾸 스캠이라고 놀랬던 애들이 반대로 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스캠 욕했던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파이코인이 KYC 하니까 스캠이라고 하는 애들이었어요. 근데는 이게 KYC가 의무화된 거죠. 그러니까 코박스도 자금 세탁법하고 KYC 의무화돼서 은행 지정 받아서 코박스가 28일부터 앞으로 지금은 24일이잖아요. 28일부터 해가지고 인정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5개가 우리나라 오너마켓 승인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 5개 말고는 절대로 거래하면 안 됩니다. 저는 업비트만 해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업비트가 진짜 잘 돼 있어요. 비슷한 코비든 뭐라는 건 아닌데 그냥 항상 보면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업비트 하나, 그 다음에 바이낸스 하나, 그 다음에 메타마스크 하나, 이 3개를 잘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소식 또 하나 더 있어요. 국내 소식 하나 더 있습니다. 페이코인이죠. 우리 페이코인. 그러니까 페이코인 그거 있잖아요. 편의점 가서 가장 편안하게 사먹을 수 있는 현실에서 그냥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꼭 50%, 15% 맨날 편의점 가면 페이코인 15% 맨날 할인되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활용하는데 페이코인이 가격이 잘 나갈 때는 좀 있잖아. 무료로 받은 거 가지고 하여튼 잘 썼던 것 같습니다. 전 페이코인 같은 경우는. 페이코인 돈 주고 산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무료로 받아가지고 한 번씩 맥주로 바꿨습니다. 페이코인은 맥주 좀 사 먹었습니다. 어쨌든 페이코인이 며칠 전에 이거 암호화폐로 국내 인정받았다고 그럽니다. 페이코인이 7개월 동안에 나라랑 정부랑 싸웠다고 그럽니다. 우리를 암호화폐로 인정해달라. 암호화폐 사업하는 걸 인정해달라. 그렇게 싸웠는데 7개월 동안에 정부랑 싸운 결과 정부가 드디어 페이코인을 암호화폐 사업자로 등록을 인정을 해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페이코인이 이제 암호화폐 가상화폐라고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동안은 페이로 받았죠.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이런 거 있잖아요. 페이로 인정받았다가 이제는 가상화폐로 인정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동안 그 말 그대로 페이코인이 그냥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취급받다가 이제는 그런 취급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금 페이코인을 만약에 접속해서 들어가게 되면 자금 세탁법과 KYC 의무화 때문에 페이지 중에 엄청난 무슨 검증 작업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지금 페이코인을 하려면 예전은 그냥 간단하게 카카오 인증하면 그냥 가입됐죠. 이제는 그렇게 가입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페이코인이 정식 암호화폐로 등록됐다고 그럽니다. 그게 등록된 날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20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등록됐다 그러고요. 그 시간 이후로 KPN은 들어가게 되면 자금 세탁법하고 KYC 의무 때문에 하여튼 복잡해졌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우리 페이코인이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가상화폐로 인정해줬다는 거. 우리나라도 조금 점점점 가상화폐에 대해서 약간은 좀 이렇게 좀 풀어주는 분위기라는 거. 그러니까 대세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가 보기에는 좋아서 한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나라 소식 하나 더 있는데 우리나라 소식에 신한캐피탈이라고 해서 신한캐피탈이 국내 최초 펀드하고 NFT랑 결합한 상품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신한캐피탈이 은행권하고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NFT하고
그 은행은 펀드 막 하고 있잖아. 뭐 개발하잖아요. 그래갖고 고객들 모아갖고 이거 하세요. 이거 나중에 뭐 몇 프로 주고 펀드 얼마 되면 미래 얼마 주고 맨날 은행 가면 예금을 좀 돈 좀 모은 사람들이 아니라 약간 은행 거리를 오래 하면 꼭 은행 가면 VIP도 아닌데 VIP 취급해주는 척 하면서 꼭 가입시키는 이놈의 펀드거든요. 근데 이 펀드하고 NFT를 결합한 상품을 신한캐피탈에서 230억 투자해가 국내 1호로 최초로 만들었다고 신한캐피탈이 자랑스럽게 뉴스 발표했는데 이것도 23일에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KB은행에서도 가상화폐 진출 발표를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나지는 않았지만 신한캐피탈은 좀 구체적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4월 23일자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 소식은 이만큼만 하고요. 해외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해외 소식 중에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도 있어요. 요즘 비트코인이 엄청 떨어지고 있잖아요. 한참 뭐 8천 갔다가 4천원으로 떨어지고, 이로부터는 그냥 보합세지 않습니까? 5천만 원이니까 8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떨어지고 4,800만 원 되고, 요게 이제 보합세잖아요. 근데 여기 엄청난 사건이 생겨버렸습니다. 그것도 어제 날짜입니다. 23일 날에 엄청난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가상화폐 최고의 경영자 중에 한 명, 테라나 루나를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테라 알죠? 테라. 루나. 이 만든 가상화폐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최고 경영자. 이 사람이 비트코인을 12조 원치, 12조 원을 매수했다 합니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정보입니다. 이렇게 큰 매수가 생겼다는 거. 그것도 어제 날짜로. 23일 날에 뭐 대박 날짜인 겁니다. 미국 날짜는 22일 날짜일 겁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을 테라나 루나나 최고 경영자입니다. 이 사람이 참 권시던데. 나 우리나라 사람인가? 어쨌든, 근데 이름은 밝히진 않겠어. 어쨌든 최고 경영자고 비트코인 12조 원치를 매수를 했다고 하니까 이제는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지 이 신호가 다지는 않겠지만 이 정도 큰 금액을 매수했다는 거는 자기 딴 애들은 바닥을 쳤다고 보는지 않겠느냐. 그놈의 그거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도 2만원대 샀다고 제가 26,000원, 27,000원대 샀다고 했잖아. 26,000달러. 2만 달러대 샀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바닥이라 치고 그 떼돈 돈도 엄청 땡겨가 샀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그 비트코인 살 때 엄청 돈 땡겼어요. 지는 확신하고 몰빵했거든. 일론 머스크도.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분도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는 바닥이다. 뭐 어떻게 뭐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비트코인은 엊그제 찍을 때 1달러로 하는 국내 무식한 놈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미래학자라 그러고 뭐 암호화폐 책 썼다는 애가 비트코인 1달러 간다고 방송 나왔고 1시간, 2시간, 3시간 떠들고 그걸 방송으로 나간다는 자체가 암호화폐 책을 만들 정도의 사람이 비트코인 1달러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무슨 암호화폐 책을 적을 수 있는 그 정도 지식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지금 비트코인 12조 원치 산다는 이런 정보를 알려서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가상화폐 하는 사람들이 이제 판단하기 좋게끔 소식 잘하는 게 더 좋죠. 그 다음에 또 해외 소식 중에 또 하나 더 있는데 뭐가 있느냐면요. 러시아 있죠, 러시아 전쟁 터졌잖아요. 근데 우리 바이낸스 거래소 있잖아요, 바이낸스 거래소가 나 이렇게 힘이 있는지 몰랐어요. 바이낸스 거래소가 러시아 차단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아무 일 아닌 것 같지만, 근데 러시아가 이것 때문에 엄청 이천 걸린다고. 왜 그러냐면, 러시아 은근히 지금 가상화폐 쪽으로 해가지고 돈을 돌리 쓰잖아요. 왜? 달러 막았으니까. 달러 마음대로 못하게 미국에, 우리 이제 달러만 쓰는 그 회원가입이 있잖아요. 니는 이제 달러 못 써. 우리 회원에 못 들어와. 미국이 이렇게 세게 때린 거 아니에요. 그게 엄청난 그때는 타격인데. 그러니까, 그럼 우리 암호화폐도 있고, 아직 뭐, 가스 그거 결제돼 있고 너가 없어도 달러 충분해. 달러 없어도 달러 너가 잠시 막아도 가상화폐로도 할 수 있어. 엄청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거 바이낸스에서 러시아 국민들한테 바이낸스 그거를 가상화폐를 막아버렸어요. 근데 이게 러시아한테 타격이 엄청 많이 갔다는 정보 소리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막았냐면 기존에 있던 거는 막진 않고 새로 유입되는 건 다 막혔답니다. 근데 그것도 크답니다. 아니 기존에 있던 거는 뺄 수 있대요. 기존에 있는 건 뺄 수 있는데
기존에 있던 것까지 막았으면 끝장날 뻔했는데 새로 유입되는 건 다 막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되겠냐면 아니 가상화폐 빨리 이런 거 중립을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아니죠. 잘 생각해 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기관이잖아요. 민간 기업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인게 있고 알죠? 바이낸스에 넣어놓은 비트코인이 망하면 망하는 겁니다. 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빼야지 안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내가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을 샀다. 바이낸스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내 지갑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낸스는 망할 일은 없죠. 가상화폐 세계 1위 거래소이기 때문에 망할 일은 없죠. 무슨 뜻인지 어쨌든 이런 바이낸스 거래소가 이런 힘을 써버렸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여유가 생각해 보여야 될 좀 해봐야 된다. 여기서 내가 어떻다 딱 말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이 분야에 대해서 자신 있게 감론을박하기 애매해져요. 이 분야는 공부 좀 더 해가지고 바이낸스가 이렇게 했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바이낸스가 왜 러시아에 막아서 이런 현상 동참했을까? 이게 우리 가상화폐 득이 되나 실이 되나? 그 다음에 거래소가 갖고 있는 이 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소식은 대충 이 정도 하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소식 더 있는 소식은 뭐 다음에 전달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오늘은 최근 들어 이 소식이 막 콩국수처럼 나오는데 이런 돌아가는 국내외 소식을 최신 소식입니다. 워낙 최신 소식이니까 어느 정도 우리 파이코인 우리 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상식을 아는데 도움됐으면 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쯤에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